오늘부터는 우리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오늘 무엇을 살펴볼 것이냐, 바로 내림이 없는 몇십 나누기 몇, 내림이 있는 몇십 나누기 몇, 그리고 내림이 없는 몇십 몇 나누기 몇, 내림이 있는 몇십 몇 나누기 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첫 번째 개념, 내림이 없는 몇십 나누기 몇인데요.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90 나누기 3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하기 쉬울까? 색종이를 예로 들어보자고요. 색종이 90장이 있는데 3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얻게 되는 색종이가 총 몇 장인지 생각한다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이렇게. 지금 색종이 10장을 한 묶음으로 했더니 총 9묶음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이것을 어떻게 세 묶음으로 나누어 보자고요. 그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세 묶음으로 나타냈더니 한 묶음에 총 3묶음씩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식으로 써보면은 9, 실제로 이 9는 뭐다? 9묶음 나누기 3이 되고 9 나누기 3을 했더니 몫이 3이 나오게 되었죠. 선생님, 근데 이게 9묶음인데 실제로 우리 한 묶음이 10장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나타내는 수는 그렇죠, 90이 되겠죠. 그래서 90 나누기 3을 했더니 뭐가 나온다? 지금 한 묶음에 총 몇 묶음이 들어가 있나요? 짜잔! 30장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 10장, 20장, 30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30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모양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나누어지는 수가 어떻게 몇 배가 되었나요? 0이 하나 더 붙었으니까 10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10배라고 써볼게요. 그런데 나누는 수는 3으로 똑같아. 몫이 근데 어떻게 되었죠? 어라, 선생님, 신기해요. 몫도 지금 10배가 되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배가 되면은 몫도 10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것을 선생님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줄게요. 지금 나누는 수 3으로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배가 되었죠. 9에서 90으로. 그럴 때 몫도 10배가 된다. 몫이 지금 3인데 3에서 30이 되었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걸 설명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90 나누기 3을 계산할 때는 뭘로? 9 나누기 3의 몫으로 풀면은 쉽게 풀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다 같이 함께 읽어봐요.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배가 되면 똑같이 몫도 10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우리 수모형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수모형으로 나타냈을 때 90은 어떻게? 신모형이 총 몇 개? 9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선생님이 9개를 준비했고, 이것을 세 묶음으로 나눴을 때 한 묶음에 신모형이 몇 개씩 들어가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짜잔! 이렇게 되겠죠. 한 묶음에 신모형이 총 3개씩 들어가게 돼요. 선생님, 실제로 신모형 하나는 10과 같기 때문에 결국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90 나누기 3은 30이다 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했는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짜잔! 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80 나누기 4를 구하기 위해서 뭘 이용했나요? 8 나누기 4를 이용했죠. 8 나누기 4를 하면 몫이 뭐가 된다? 2가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선생님, 나누는 수가 똑같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가 우리 10배가 되면은 몫도 10배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몫 2를 갖다가 어떻게 10배를 해주어서 20을 써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풀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면서 다음 개념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내림이 있는 몇십 나누기 몇의 계산이에요. 60 나누기 5를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60을 우리 수모형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모형이 몇 개? 그렇죠. 이렇게 6개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럼 이 신모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신모형을 1모형으로 한번 잘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10모형 하나는 어떻게 1모형 10개로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10모형을 모두 1모형으로 바꾸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짜잔! 와, 이렇게나 많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한다? 10모형 6개를 우리 1모형 60개로 바꾸었기 때문에 1모형을 우리 5개씩 묶어보자고요. 그러면은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5, 6, 7, 8, 9, 10, 11, 12묶음. 와, 숨찬다. 12묶음이 나오고 우리 1모형을 5개씩 묶으면 이렇게 12묶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답을 쓸 때는 이렇게 60 나누기 5는 12라고 써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수모형으로 계산하는 방법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짜잔! 지금 70 나누기 5가 있어요. 70을 10모형 7개로 나타냈고 10모형을 1모형으로 딱딱딱딱 나누어서 펼쳤어요. 이것을 우리 어떻게 5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총 14묶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수모형으로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답니다. 다음 개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내림이 없는 몇십 몇 나누기 몇의 계산인데요. 48 나누기 4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48은 여러분 수모형으로 나타내면 10모형이 몇 개? 4개가 나오고 1모형이 몇 개가 될까? 그렇죠. 8개가 나오죠.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0모형 4개와 1모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모형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모형부터 생각했을 때 우리 4로 나눈다니까 10모형 4개를 우리 4묶음으로 나누었을 때 한 묶음에 10모형이 몇 개씩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니 한 묶음에 어떻게 10모형이 하나씩 들어가게 됐어요. 오, 여기까지 좋아. 좋은데 1모형 8개를 어떻게? 1모형 8개를 또 4묶음으로 나눠야 되는데 한 묶음에 우리 몇 개씩 들어갈까? 그렇죠. 2개씩 쏙쏙쏙쏙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개씩 넣어주면은 결국 한 묶음에 10모형 하나와 1모형 2개가 되어서 우리 이거를 수로 나타내면은 12가 되겠죠. 근데 선생님 매번 이렇게 수모형으로 생각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귀찮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어떻게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세로셈으로 어떻게 푸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약속을 하나 할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나 할 거예요. 지금 나눗셈식을 세로로 쓰는 방법인데 우리 앞으로 세로셈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나누는 수를 우리 나눗셈 기호의 왼쪽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수 48을 어디? 나눗셈 기호 어디에? 아래쪽에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몫은 어디에다 써줄까? 나눗셈 기호 위쪽에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준다는 거 기억하면서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지금 먼저 10의 자리부터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48 나누기 4가 있는데 10의 자리부터 살펴본다면은 아까 여러분 우리 10모형 4개를 4묶음으로 묶었을 때 한 묶음에 10모형이 몇 개 들어갔나요?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1을 써주고 실제로 우리 쓸 때는 어떻게? 10모형이 4개가 있는 거니까 4 곱하기 10이 되어서 4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4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뭔가요? 우리 10모형 생각했으니까 이제 1의 자리, 1모형도 생각해 줘야겠죠? 1의 자리는 어떻게? 이렇게 8개가 지금 남는데 이 8개를 4묶음으로 나누었을 때 한 묶음에 몇 개씩 들어갔나요? 1모형이 총 2개씩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2를 써주고 이 8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번에도 그렇죠. 1모형 4개 지금 2개씩 있으니까 4 곱하기 2가 되어서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몫을 쓸 때는 48 나누기 4가 뭐다? 12다라고 써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방법이 뭔가 쉬워 보이는데 선생님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거 좀 가르쳐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 비법을 공개할게요. 한번 선생님 푸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48 나누기 4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10의 자리에 4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4는 4가 몇 번 들어간다? 한 번 들어가잖아요. 4에 대한 곱셈 구구했을 때 4, 1은 4니까 이렇게 1을 써주고 4를 쓸게요. 선생님 여기 0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써주는 게 맞지만 앞으로 우리 계산을 할 때는 0은 생략해서 쓰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8이 그대로 쑥 내려오겠죠. 8 아래는 똑같은 방법으로 4가 몇 번? 4에 대한 곱셈 구구를 했을 때 4가 4, 2, 8이 되어서 4가 두 번 들어가게 되네요. 4, 2, 8이 되어서 이렇게 써주고 0이 되겠죠. 그래서 48 나누기 4는 12가 된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풀어주었나요? 4에 대한 곱셈 구구를 통해서 나눗셈을 풀었었죠. 여러분들 앞으로 나눗셈 구할 때 어떻게 뭘 활용해라? 곱셈 구구를 활용해라. 곱셈 구구를 활용하면은 쉽고 빠르게 풀 수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과연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이랑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문제? 선생님이 다른 칸은 다 채워놨는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뭐? 지금 80이 나타내는 게 실제로 무엇이냐? 그렇죠. 바로 2 곱하기 뭐? 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6이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 바로 2 곱하기 3이 되겠죠. 우리 각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거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다음 개념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내림이 있는 몇십 몇 나누기 몇인데요. 이번에는 45 나누기 3을 예로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수모형 나와라. 짜잔! 수모형 지금 신모형이 4개가 있고 1모형이 5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세묶음으로 먼저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누냐? 세묶음으로 나눴을 때 한 묶음에 신모형이 몇 개씩 들어갈까? 똑같이 한 개씩 들어가겠네. 한 묶음에 하나씩 들어가네. 근데 신모형이 하나 남잖아. 선생님, 이거 신모형 하나 남는 거는 어떡하나요? 묻는 친구들이 나타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우리 1모형으로 한번 잘게 나눠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 신모형 1개를 1모형으로 잘게 나누면은 1모형 10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원래 1모형 5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1모형이 15개가 되겠죠. 그럼 우리 이것을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결국 한 묶음에는 신모형 하나와 이 15개를 5개씩 넣으면은 이렇게 한 묶음에 신모형 하나, 1모형 5개가 되어서 15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또 무엇? 그렇죠. 세로로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뭐부터? 10의 자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45 나누기 3인데 선생님 지금 신모형 4개를 세 묶음으로 나누면은 한 묶음에 신모형이 하나씩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10이 되어서 30이네. 그럼 이제 여러분 남는 거 뭐? 1의 자리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1의 자리 어떻게? 15개. 1모형이 아까 15개 있었는데 이 1모형 15개를 세 묶음으로 나누면 한 묶음에 몇 개씩? 5개씩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5를 써주고 이 15가 나타내는 것은 3 곱하기 5가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45 나누기 3은 그래서 결국 15가 된다. 여기서 두 번째 선생님의 비법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45 나누기 3이 있는데 4 안에는 3이 몇 번 들어가냐? 한 번 들어가네. 3일은 3이기 때문에 2를 빼주면 1이 되고 5가 그대로 쑥 내려와서 15 안에는 3이 몇 번 들어가냐? 3에 대한 곱셈 구구로 풀라고 했었죠. 3 곱하기 5는 15가 되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 나누기 3은 15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알려준 비법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우리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선생님이 이번에도 다른 칸은 다 채워놨는데 옆에 빈 칸 2개를 뻥뻥 뚫어놨어요. 60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실제로는 3 곱하기 뭐다? 20이다. 그 다음에 12가 의미하는 것은 3 곱하기 뭐? 4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10모형, 1모형을 생각한다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개념들입니다.